appreciate 가겠습니다. appreciate. 진가를 인정하다, 뭐뭇을 이해하다, 뭐뭇을 감사하게 여기다, 뭐 고맙게 여기다 이제 그 뜻인데요. 자, appreciate는 중간에 price를 거기에서 끄집어내면 돼요. 중간에 price를 끄집어내면 된단다. 즉, 얘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딱 보이죠? 그쵸? 여기에서 이렇게만 적어주세요. appreciate는 중간에서 price를 끄집어내면 된다. 그럼 price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price는 값 혹은 가격, 그래서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는 거야. 그렇죠? 와, 이거 비싼 걸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맙게 여기고, 그렇죠? 가치를 인정하고, 이거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고 이해하고. 됐어요? 가치를 알아본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가치를 알아본다. 그래서 진가를 인정하다, 이해하다, 그래서 고맙게 여기다. 그 뜻이 같이 생긴단다. 자, 그리고요. 자, 밑에 보면 그 가격 시세가 오르다. 거기에 밑줄. 가격 시세가 오르다. 가격이라든가 시세가 오르다라는 뜻도 있구나. 그래서요. 자, 가격이라든가 시세가 오르는 거 appreciate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만 적어둘까요? depreciate 이렇게 하면 가격이 떨어지다. 가치가 떨어지다 적어주세요. 자, 우리 가격 시세가 오르다 거기 옆에 depreciate 있네요. 그렇죠? depreciate 있고요. 가치가 떨어지다는 뜻으로 depreciate가 있는데 뭐 때문에? 얘 때문에 그렇단다. depreciate에서 D가 다운, 아래쪽을 의미한단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D가 붙으면 기본적으로 다운이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appreciate, depreciate 여기까지 같이 기억하시고요. 밑에 보면 appreciation, appreciative 그리고 appreciable 이런 표현들까지 같이 쭉 한번 살펴봐 주세요. 자, 그리고 arrange는 아까 했죠? 그렇죠? arrange는 아까 했고 맨 밑에 associate 거기 보겠습니다. associate는 연관시키다 혹은 뭐뭐와 어울리다 이렇게 쭉 보이는데요. 여러분 그 연관시킨다라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이 함께한다 그 뜻이겠죠? 그렇죠? 두 가지 이상이 함께한다 이제 그 뜻으로 보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얘만 생각해 볼까요? 얘만 생각해 보면 되죠? 그렇죠? 그 소셜이 무슨 말인가요? 소셜. 제일 쉽게 생각해 보면 소셜은 언론의 반대예요. 언론의 반대를 생각하면 돼요. 언론은 혼자 있는 거죠. 그렇죠? 혼자 있는 거고 소셜은 그러면 여럿이 함께 있는 거. 됐어요? 소셜은 여럿이 함께 있는 거. 두 개 이상이 함께 있게 만드는 거. 그래서 연관짓다. 그 뜻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여럿이 함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뜻이 되는 거냐? 이렇게 적어볼까요? gregarious 적어주세요. gregarious. 이따 한 번 더 나옵니다. 사교적인. 어울려 지내기를 좋아하는. 사교적인, 어울려 지내기를 좋아하는. 됐어요? 어울려 지내기를 좋아하는. 여기에서 이렇게요. 물이라든가 때 그 뜻으로. 사교적인, 어울려 지내기를 좋아하는 gregarious 같이 기억합니다. gregarious. 그래서 이 gregarious의 반대말이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같이 됐죠? 그러니까 소셜은 그러니까 사회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회적이라는 것은 혼자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생각하는 거고 그들과 어울려 지내기를 좋아하는 거다. 어울려 지내기 좋아하는 거다. 그래서 언론의 반대말이다. 그리고 사회적이니까 여러분 잘 들어요. 사회적이라는 건 개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무엇을 생각하는 거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사회적인 공동체의 사회적인 공동체의 그래서 커뮤널의 뜻을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gregarious, communal 이 뜻으로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사회적인 공동체의 그 뜻입니다. 반대말은 뭘까요? 당연히 사회를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individual의 반대 느낌이다.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associate보다 더 중요한 건 소셜이고요. 소셜에서 언론의
반대 느낌이고 individual의 반대 느낌이라는 거 요걸 잘 기억해 주세요. 얘네들의 반대 느낌이라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쪽에서 assume으로 갈게요. assume은 뭐뭐라고 생각하다, 일 책임 따위를 떠맡다, 뭐뭇을 가장하다 이렇게 딱 보이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살짝 어렵긴 한데, 자, 얘는 이렇게요. 이렇게요. 중간에 이제 SUM 이게 바로 take 가져가다. 가져가다라는 의미 됐죠? 가져가다. 그래서 이 뜻으로 같이 기억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발음을 살짝 바뀝니다. resume 이렇게요. resume 이렇게 쓰이면 자 그러면 자 다시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떤 것을 다시 가져간다라는 것은 다시 시작하다. 됐죠? 재개하다. 다시 시작하다.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세요. start again의 뜻이구나. 다시 시작하다, 재개하다라는 뜻으로 resume 같이 기억합니다. 같이 기억해 두시고, 요게 이제 명사로 쓰이면 요 뜻도 있어요. 이렇게 명사로 쓰이면 발음이 좀 달라지죠. resume 이런 식으로 resume 이렇게 쓰면 이력서, resume 이렇게 쓰이면 retake니까 다시 가져가서 뭔가 다시 시작한다. 됐죠? 그래서 재개하다라는 뜻까지. 자, 그래서요. 잘 봐요. assume에서 요게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take의 의미가 있으니까 미래의 생각을 미래의 일을 쫙 가져와 보는 거니까 가정하다는 뜻이 되는 거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가져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라든가 책임 따위를 내가 딱 테이크하는 거니까 또 가지고 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옆에 책임 따위를 떠맡다 거기에 별표 책임 따위를 떠맡다. 그래서 그 밑에 예문 있죠. 예문. 그렇죠? 밑에 예문에서 You should assume responsibility for this incident. 그 보이죠? Assume responsibility 밑줄. Assume responsibility. 그래서 그 assume responsibility가 책임을 지다 이제 그 뜻입니다. 책임을 지다.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원래 우리가 보통 그 책임을 진다 그러면 be responsible for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assume responsibility 이 표현들이 훨씬 더 괜찮으니까 같이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렇게 좀 보시고 오늘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세요. 자, 그 밑에 attend의 별표. attend의 별표. 자, 기본 어휘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꼭 기억을 좀 해두시고 중간에 tend가 딱 보이죠. 그렇죠? tend가 딱 보이는데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적어볼까요? tend, stretch. 느리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늘리는 거 있죠. 그렇죠? stretch 이게 바로 늘리는 건데 자, 그러면요. 자, 그러면 attend는 A 다음에 같은 글자가 두 번 보이고 이때 tend가 바로 늘리다라는 뜻의 어근이니까 뭘 늘리는 거냐면 활동이라든가 관심 분야 있죠. 그렇죠? 이걸 늘린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활동이라든가 관심 따위를 늘린다. 활동이라든가 관심 따위를 늘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냥 있지 않고 그렇죠? 그냥 있지 않고 활동 범위를 늘리고 관심 범위를 이렇게 딱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참석하는 뜻이 생기겠죠. 그렇죠? 관심이 있으니까 활동 범위를 늘려서 참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석하는 뜻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관심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돌보는 거야. 됐어요? 다른 사람도 돌보고 보살피는 거고 그 밑에 전치사 to와 함께 쓰였을 때 attend to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attend to 보이시죠? 끝에 이게 쭉 나왔을 때 attend to 이렇게 쓰면 그때는 관심의 범위를 to 이하의 방향으로 늘린다. to 이하의 방향으로 늘린다. 그런 의미에서 요게 pay attention to 이렇게요. 뭐뭇에 관심을 갖다. pay attention to 뭐뭇에 관심을 갖다.
어렵게 나오면 요렇게 적어주세요. pay heed to, pay heed to. 뭐뭇에 관심을 갖다. pay heed to. 살짝 어렵게 나오면 pay heed to. 요거 많이 쓰입니다. 실제로 이게 철자도 더 많고 길잖아요. 요것보다 이 표현이 훨씬 더 많이 쓰여요. 훨씬 더 많이 쓰니까 attend to, pay attention to, pay heed to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그 단어는 처음에 접두어라든가 어근을 통해서 접근하면서 이렇게 자주 나오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많이 봐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그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재미를 위해서라면 시험이 아닌 다른 단어들을 많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훨씬 더 관심도 좋아질 텐데 그게 성적 향상으로는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은 일단 집약적으로 단기간에 많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힘들더라도 이런 표현들을 그대로 적어드리면서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좀 받아들인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쫙 보니까 그 두 번째만 한번 봐볼까요? Attend to his remark 보이죠? Attend to his remark 해서 그 사람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다. 됐죠? Attend to his remark 예문에서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밑에 이제 CF에서 세 번째 보면 attentive 별표, attentive의 별표, 주의 깊은 예절 발음. attentive 보이시죠? 주의 깊은 예절 발음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상대방에게 관심을 잘 갖고 있는 거니까 주의 깊은 그게 되는 거고 상대방의 말에 잘 관심을 갖고 반응해 주는 거니까 예의 바른 그 뜻으로도 볼 수가 있단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밑에 avail 별표하겠습니다. 밑에 avail. 오늘 뭐 다 별표네요. 그렇죠? 다 별표고 다 중요하고 젠장. 그러게요. 자 avail이 이제 쓸모 있다. 뭐뭇을 이용하다 그 뜻인데요. 여러분 그 쓸모 있는 것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약한 건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죠? 쓸모 있는 것은 힘이 있는 거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힘이 있는 것을 이용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딱 적어볼까요? VAIL 혹은 VAL 이렇게 쫙 나오면 이렇게 해주세요. VAIL, VAL 이게 바로 strong, 강한, 강력한 그 뜻이구나. 24페이지 맨 밑에 avail 거기에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한 강력이라고 힘이 있으니까 쓸모가 있는 거고 이용한 거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valid 무슨 말인가요? valid 여기 딱 쓰이면서 힘이 있는 거니까 쓸모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의 주장이 논리정연하다, 타당하다. 그 다음에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타당한, 유효한 그래서 valid 같이 기억해 주세요. 타당한, 유효한, valid 같이 알아두시고 그러면 요거 있죠. 얘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얘가 무슨 뜻일까? 자, 힘이 있다는 뜻이죠.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쵸? 미리라든가 앞이죠. 그러면 힘에서 앞서다 적어주세요. 힘에서 앞서다 그렇게 적어주세요. 얘는 그래서 이게 strong이니까 강력한 거니까 힘에서 앞서다라는 뜻이니까 누구보다 힘이 더 세다는 뜻이죠. 그렇죠? 힘에서 앞서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힘에서 앞선 것들이 우리 그 생물 중에서 힘에서 앞선 종들이 다른 종들보다 훨씬 더 많이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에서 앞서다. 그래서 만연하다. 만연하다, 팽배하다. 그 뜻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힘에서 앞서는 거니까 만연하다, 팽배하다. 그냥 우세하다 그 느낌으로 가져가 줘도 돼요. 우세하다는 뜻으로 봐도 상관이 없단다. 힘에서 앞서는 거니까 만연하다, 팽배하다, 우세하다는 뜻이 되겠구나. prevail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에서 우리 형용사 형태 있죠. prevalent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연한, 팽배한, 널리 퍼진 그 뜻이 그래서 생기는 거구나. 자, 살짝 어려워도 이걸 같이 가져갑니다. 이게 힘이 있고 강력한 거구나. 그러니까 쓸모 있다.
이용한다. 그래서 여기서 딱 요걸 딱 붙이면 ABL을 딱 붙이면 available.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왜? 힘 있고 강력한 거니까 이용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힘이 있으니까 강력하니까 타당하고 유효한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힘에서 앞서는 거니까 만연하다, 팽배하다는 뜻이 생기는 거구나. 이렇게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알겠죠? 자, 옆으로 가겠습니다. 옆으로 가서 이제 그 25페이지 있는 단어들은 쉬워요. 어베이스 보이죠? 어베이스는 지위라든가 평판 등을 떨어뜨리다, 비하하다 이제 그 뜻인데 얘는 이렇게만 생각해 볼까요? 어베이스에서 여기 베이스에 딱 밑쪽을 주세요. 어베이스에서 베이스. 베이스가 기초라든가 토대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베이식 이렇게 쓰면 이제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 뜻이죠. 여러분 기본이라는 기초라는 것은 아래서부터 이제 시작한다 그 뜻이죠. 그쵸? 그래서 얘가 바로 어떤 뜻이라고? 아, 요게 딱 보이면 로우구나. 그쵸? 로우구나. 그래서 낮은 그 뜻이구나. 그러면 어베이스니까 낮게 본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쵸? 낮게 본다라는 거.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떨어뜨리다, 비하하다 그 뜻이 그래서 생기는구나. 이렇게 보고요. 지금 그 밑에 abbreviate, 생략하다, 축약하다. 그걸 보고 있습니다. abbreviate, 생략하다, 축약하다. 요거 보이는데, 얘는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다 보이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세요. BREV에서 BRIF 요게 나온단다. 그래서 브리프가 쫙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참고로 요거 있죠, 요거. 요거하고 위에 있죠. 그쵸? 발음되는 위치가 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발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프 한번 해보세요. 프 이렇게 하면 윗니가 아랫입술을 살짝 때리죠. 그쵸? 얘는 어떻게 돼요? v 하면서 역시 똑같아요. 성대가 울리냐 안 울리냐 그 차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대가 울리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얘는 안 울리는 거 얘가 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발음되는 위치가 비슷하니까 혼용해서 많이 써요. 혼용해서. 그래서 봐요. 이렇게 울프라고 하지만 복수형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복수형은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게 나왔을 때 이렇게 같이 봐도 되는 거구나. F가 나왔을 때 B를 생각하고 B가 나왔을 때 F를 생각해서 같이 의미를 끄집어내도 되는 거구나. 자, 그리고요. 참고로 얘 있죠, 얘. D하고 T 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드 발음 한번 해보세요. 드 하면 입술이 윗니 뒤쪽을 때리죠. 그쵸? 드. 거기 안 때리면 이제 병원 가야 돼. 자, 아무튼 거기 때리는 거고 그 다음에 얘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치아라든가 이빨을 뭐라고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치아를 치료해주는 치과는 뭐라고 그래요? 치과는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해돼요? 그래서 발음되는 위치가 비슷하면 비슷하게 혼용해 쓰는 경우가 좀 있단다. 그래서 tooth, dentist 이렇게 되는 거고 wolf, wolves 이렇게 되는 거란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온다. 그럼 얘가 바로 무슨 뜻이니까? 간결한 그 뜻이죠? 그쵸? 간결한. 근데 얘가 형용사 뜻은 잘 모르겠는데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요? 브리핑 한단 말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쵸? 대통령께 누구누구가 브리핑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럼 브리핑 한다는 건 바로 무슨 말이에요? 브리핑 한다는 것은 간결하게 보고하다. 됐습니까? 간결하게 보고하다. 그래서 브리핑이라는 게 그렇게 생겼구나. 그 다음에 전에 소설과 영화로도 나왔던 게 이제 어떤 기업의 비리를 다루는 해서 펠리컨 브리프라고 있었어요. 펠리컨 브리프에서 펠리컨 보고서.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요. 그 보고서들이 보통 서류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고서들은 보통 이렇게 서류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보고서인 브리프를 넣는 케이스. 그 서류 가방은 뭐라고 그래요? 브리프 케이스. 됐죠? 서류 가방 그래서 브리프 케이스 이렇게 쓰는 거구나. 브리프가 간략하게 보고하다라는 의미에서 보고서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브리프 케이스가 그 서류를 넣는 서류 가방을 그래서 브리프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간결하게 만들다는 뜻입니다. 간결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그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략하다, 축약하다 그 뜻이 그래서 생기는 거구나. 생략하다, 축약하다 그 뜻이 생기는 거구나.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럼 이제 이렇게 딱 쓰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제 단어 뒤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품사를 말해준다 그랬잖아요. ITY 이렇게 끝나면 보통 명사거든요. 그러면 앞에 딱 간결함의 의미를 갖는 명사죠. 그래서 간결함 적어두시면 돼요. brevity가 그래서 간결함 이렇게 적어두시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꼭 적어주세요. conciseness 간결함, conciseness 꼭 기억해주세요. 간결함이 이제 그 뜻인데,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적어주세요. 칠판 잘 필기해주세요. 칠판 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CIS 여기 딱 보이는데 이건 자르다. CIS는 자르다. 그 다음에 con은 함께라는 뜻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뒤에 것을 강조할 때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럼 concise는 아주 많이 자른 그 뜻입니다. 아주 많이 자른. 그래서 간결한 이제 그 뜻이 되는 건데, 요게 자르다는 뜻으로 쓰이는 것은 우리 알고 있어요. 이렇게요. scissors 적어주세요. scissors. 됐죠? 가위죠, 가위. rock, scissors, paper. 됐죠? rock, scissors, paper. 요거 그때 쓰는 말이 요거예요. 그래서 가위. 그렇죠? 우리 흔히 말하는 자르다는 그 가위도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concise는 그래서 아주 많이 잘랐다. 그래서 간결한. 불필요한 부분들을 싹 다 아주 많이 잘라냈다. 그래서 간결한. 그래서 concise에다가 예를 붙여서 명사 형태가 됐고요. 간결한. 그 다음에 brevity, conciseness. 어디에서? 여기서 나왔다. 이해되시죠? 그쵸?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필기하셨으면 abridge로 가겠습니다. abridge. 그래서 abridge는 요약하다, 단축하다 그 뜻인데요. 그 중간에 그 bridge 있죠, bridge. bridge만 밑줄 그어주세요, bridge.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 다리를 놓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다리를 놓는 거예요. 멀리 돌아가지 않고 다리를 놓아서 바로 갈 수 있게끔. 됐어요? 멀리 돌아가지 않고 다리를 놓아서 바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짧게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이동 경로 따위를 다리를 놓아서 짧게 만들어준다. 그런 의미에서 요약하다, 단축하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밑에 CF에서 오른쪽 있죠. unabridged. 거기에 별표. unabridged. 거기에 별표요. unabridged. 그러면 on이 붙어서 반대말이 있겠죠. 그쵸? 다리를 만들어서 짧게 만든 것이 아닌 그 뜻이기 때문에 요약하지 않은. 그래서 완본의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축약해서 짧게 만든 것이 abridged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전체를 다 보여주는 거. 그게 unabridged. 됐죠? unabridged. 그래서 이게 완본의 혹은 요약되지 않은. 그렇게 같이 기억해 주세요. 뒤로 가겠습니다. 이 부분 얘기를 하기가 가장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내용은 많은데 뭔가 딱히 재밌는 것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이거를 언급을 안 하고 대충 몇 개만 얘기하자니 또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오늘은 힘들어도 잘 따라와 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모의고사 볼 때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주시고, 26페이지에서 adapt에 배우겠습니다. adapt. 숙련된, 능숙한. 그리고 밑에 보면 전문가, 달인. 거기도 밑줄. 전문가, 달인. 거기도 밑줄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일단 형용사도 되고 명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쵸? 형용사도 되고 명사. 근데 이게 그래요. AD가 붙으면 뒤쪽으로 가까이 간다며. 그쵸? 뒤쪽으로 가까이 가는 건데, 근데 이쪽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걸 알겠고, 이런 의미를 말해준다는 걸 알겠는데, EPT가 뭐냐고. 그죠? 이제 이게 문제죠. EPT가 뭐냐고. 이제 이게 문제인데, 얘는 약간 야매해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약간 야매. 그래서, 요렇게 알아두세요. 자, 뒤에 EPT 뭘 가리키는 말? expert. 이렇게요.
adapt는 그래서 전문가처럼. 그래서 숙련된, 능숙한 그 뜻이구나. 숙련되거나 능숙한 사람은 동의어 적어볼게요. 숙련되거나 능숙한 사람은 무엇으로? 기술로 가득 찬 사람이다. 됐죠? 기술로 가득 찬 사람이다 해서 skillful. 그 다음에 숙련되거나 능숙한 사람은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다. 이렇게 외워주세요. 기술로 가득 찼다, skillful.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다. 그래서 proficient. 됐죠?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다 해서 proficient. 그 다음에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겠죠? 그쵸? 뭔가를 잘하는 사람인데 adroit. 밑줄이요. adroit. 어디에? 여기에 밑줄. right. 이렇게요. right. 발음이 비슷하면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뭔가 바르게 잘하는 사람이다. right하게 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실제로 그래서요. 모르겠어요. 선생님 알던 그 호주 그 친구가 그놈 발음이 이상한 건지 아니면 호주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발음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들은 맞다 그랬을 때 우리는 that's right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That's right. 근데 그 친구는 꼭 that's right. 꼭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놈 발음이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도 가끔 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참고로 그 초등학교에서 지금 원어민 그 수업 있잖아요. 그거 하고 있는데 덩치가 정말 커요. 덩치가 정말 커서 키가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되고 그다음에 호주 친구인데 그 제이슨이에요. 이름도 제이슨. 공포 영화의 주인공이 보통 제이슨이거든요. 이름이. 그래서 13일의 금요일도 주인공 이름이 제이슨이고 그런데 근데 그 친구들은 이렇게 A 발음 이렇게 잘 안 하고 요걸 지금 요런 발음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Monday 이렇게 하지 않고 Monday 이렇게만 얘기해요. 그래서 Tuesday, Monday, Wednesday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호주 발음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뉴스 보면 자꾸 뉴스에서 죽었다는 얘기 나온다고. 그렇게 이제 잘못 알아듣는 거죠. Monday, 월요일에 뒤졌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좀 이따 만나야 되는데 My name is Jason 이러면 My name 이렇게 하지 않고 My name is Jason 이렇게 얘기하길래 뭐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발음하는 거더라고요. 네, 이 친구가 이제 왜 한국에 오게 됐냐면 호주에서 그 플라워 샵을 운영을 했어요. 참고로 플라워 샵 꽃가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등치도 좋지만 몸에 문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그 흉터 같은 것도 좀 있어요. 뭔가 이렇게 밴 듯한 흉터. 말 그대로 이제 조폭이 이제 이렇게 칼에 이렇게 약간 찔려가지고 이렇게 그 상처가 치료되는 그런 흉터까지 되는데 처음에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 그래 되게 긴장했어요. 솔직히 분명히 조폭 같은데. 근데 왜 이제 한국에 오게 되냐 물어보니까 호주에서 그 꽃가게를 하는데 장사가 안 됐대요. 자기는 되게 친절하게 꽃도 팔려고 노력하고 꽃도 잘 재배를 했는데 사람들이 오자마자 겁을 먹더래. 자기는 이유를 모르겠대. 나는 알 것 같은데. 그쵸? 꽃 사러 딱 들어왔는데 등치 이렇게 큰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May I help you 이렇게 나오면 되게 아니요 됐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내가 가는데 더 크겠죠. 그쵸? 자, 오늘은 뭘 해도 먹히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상당히 진지하기 때문에 좋아요. 자, 공부합시다. 자, 어쨌든 자 그러면 skillful, proficient, 그 다음에 adroit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쵸? 근데 반대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반대말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반대말은 일단은 저기서 AD를 붙이지 않고요. AD를 붙이지 않고 요걸 붙입니다. 그래서 요걸 붙이면 이제 반대말이 되는 거니까 not yet. 어색한 서투른. 됐죠? 그러니까 이건 EPT를 엑스퍼트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가장 기억에 오래 남을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구나. 어색한 서투른. 됐죠? 어색한 서투른. 그 다음에 뭘 붙여서 요걸 딱 붙여서 MAL 요거 있죠. 그쵸? MAL 얘를 붙여서 얘가 이제 bad의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서 maladroit 해서 잘하지 못하는 maladroit 그래서 어색한 서투른. 재밌는 표현들이 좀 있는데 어색한 서투른 그랬을 때 요게 제일 많이 나와요. awkward. 요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어색하거나 서투르다라는 것은 보통 이제 손가락과 관련된 표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 손가락 있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이 크기가 좀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되게 손가락이 많은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 손가락이 다 똑같이 엄지 크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 똑같이 엄지 크기. 내 손가락에 엄지만 5개 있는 거야. 그쵸?
그러면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쓰면 모두 엄지손가락이라는 뜻이죠. 그쵸? 손가락이 싹 다 엄지손가락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한다. 그쵸?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이거로 생각해보세요. 이걸 뭐 하겠니? 이렇게. 식판 들기도 힘들어요. 그쵸? 젓가락 좀 못할 거고. 그쵸? 그래서 all thumbs가 모두 엄지손가락이다. 그래서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어색한 서투른 그 뜻입니다. 되게 잘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말 잘한다, 최고다 그랬을 때는 엄지손가락을 2개만 올리는 거예요. 그쵸? 엄지손가락 2개니까. two thumbs up 이렇게 쓰면 최고다. 그 뜻이 되는 거고 all thumbs 이렇게 쓰면은 어색한 서투른. 됐죠? 엄지손가락만 있으면 어색하고 서투른 거예요. 그래서 적어주세요. clumsy. 어색한 서투른. clumsy. 됐네. 여기서 이해됐으니까 충분히 이해되죠. 어색하거나 서투른 건 엄지손가락만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엄지손가락이네. 넘어갑시다. 자, 엄지손가락이네. 클엄지. 그렇게 해서 클엄지 넘어가자. 자, 아무튼. 자, 어색한 소투를 그렇게 알아두세요. 불쌍하지 않냐? 자, 아무튼. 자,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자, 아무튼. 그래서요. adapt에서부터 뒤에 이렇게 adroit, skillful, 그리고 clumsy까지 잘 기억해 주세요. 잘 기억해 주시고, 얘가 이제 명사로 쓰이면 강세만 앞쪽에 있을 뿐입니다. 강세만 앞쪽에 있어서 adapt. 이렇게 쓰면 이제 달인, 이제 그 뜻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됐죠?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밑으로 가서 adjacent에서 근접한, 인접한 그 뜻인데, 요건 했습니다. 그쵸? 요건 했고요. 우리가 앞쪽에서 JAC 혹은 JECT, 이게 던지다라는 의미에서 가까이 던져진 그런 의미에서 인접한이라는 뜻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urgent 보이시죠? urgent. 회의나 재판 등을 중단하다, 연기하다 이렇게 쭉 보이는데요. 이게 살짝 어려워 보이는데 여기 적어볼까요?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좀 어렵습니다. 살짝 어려운데 일단 적어보세요. urgent 이게 쫙 보이는데 URN 거기에 비추고 볼까요? URN. 그래서 요게 바로 어떤 의미? 요게 day란 뜻이란다. day. 하루 미룬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루 미룬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day란 뜻은 잘 봐요. day는 하루란 뜻도 있고요. 그 밤이 아니라 낮이란 뜻도 있죠. 그쵸? night의 반대말로도 쓰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어떤 뜻으로도 이제 확장이 되냐면 얘를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이렇게 적어보세요. diurnal. 이렇게 나오면 요게 daytime에 활동한다. 주행성의 데이타임, 낮에 활동한다 그 뜻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전엔 달려 뭐 그거 아니에요. 낮에 활동한다 그 뜻의 주행이에요. 낮에 활동한다는 뜻. 그 다음에 요것에 이제 반대말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 nocturnal. 이게 바로 이제 이렇게 적어주세요. 야행성의. 그래서 이렇게요. 야행성의. 그래서 여기 보면 녹트 있죠, 녹트가 바로 어떤 뜻? 밤이다. 그래서 야상곡 뭐 이런 것은 녹턴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렇죠? 녹턴이라는 그 음악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nocturnal, diurnal. 그래서 이게 바로 하루 뒤로 미루는 거구나. 그래서 연기하다는 뜻이란다.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근데 이 어전과 함께 꼭 구별을 해줘야 될 게 그 밑에 CF 있죠. 그 밑에 CF에서 adjournment 그 옆에 adjoin 밑줄이요. 즉 이해하고 얘를 꼭 기억해 주세요. 예, adjoin 딱 보이죠.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하루 미루는 거죠. 그쵸? 하루 미루는 거고 가까이 가서 함께하는 거죠. join이 함께하다는 뜻이니까. 그쵸? 가까이 가서 함께하는 거니까 그래서 adjoin은 인접하다. 됐죠? adjoin이 인접하다. 헷갈리면 안 돼. adjoin. 가까이 가서 함께하는 거, 하루 미루는 거. 이렇게 같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렇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고 administer 바로 가시죠. administer. 관리하다, 통치하다 뭐 그 뜻인데 얘는 그대로 기억해 주세요. 관리하다, 통치하다 그 뜻을 보면 되고 그 밑에 밑줄. 약 등을 주다, 즉 투약하다의 밑줄. 투약하다의 밑줄이요. 둘 다 잘 나와요. 그러니까 관리하다, 통치하다 그런 뜻의 그 administrate의 뜻도 있지만
병원이나 혹은 약국에서 환자를 관리하는 것은 약을 주는 거다. 그렇죠? 환자를 관리하는 것은 약을 주면서 치료하는 거다. 관리하다를 의미해서 환자를 관리하는 것은 약을 주면서 치료하는 거다. 그래서 약 등을 주다, 투약하다는 뜻이 그래서 생긴단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그 두 번째 있죠. Administer sedative to a person. 그게 보이죠? Administer sedative to a person. 그래서 뭐뭐에게 안정제를 투여하다. 이제 그 뜻이 이제 administer가 약을 투약하다. 그 뜻으로 쓰인다라는 걸 같이 기억해 주세요. 얘는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옆으로 가서 27페이지에서 어드마니시의 별표. 어드마니시의 별표. 자, 그러면 어드마니시는 뭐 훈계하다. 사실 훈계한다는 것은 잘못이 있음을 꾸짖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못이 있음을 꾸짖는 건데요. 어드마니스에서 훈계하다, 이제 비난하다, 이제 그 뜻인데, 자, 그럼 적어볼까요? 비난하다 몇 가지만 정리 좀 하겠습니다. 비난하다. 일단은 뭐 비난하다는 거기 있는 것처럼 이건 먼저 생각해 볼까요? 어드마니시. 이거 있죠? 어드마니시에서 비난하다. 얘는 여기에서 이렇게 적어주세요. 모니터. 모니터를 끄집어내 주세요. 그러니까 불러서 야, 이리 나와봐봐. 이렇게 불러서 보여주면서 비난하는 거야. 너 어제 지각했지. 그제 과제 안 냈지. 그 다음에 너 시험도 못 봤지. 엄마한테 연락도 안 했지. 뭐냐? 이렇게 보여주면서 훈계하고 비난하는 거. 모니터처럼 보여주면서 훈계하고 비난하는 거. 그게 바로 어드마니시.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난하다는 뜻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건 당연히 얘죠. 그쵸? 당연히 얘.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이제 blame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비난하다 이제 C로 시작하는 거. 그쵸? criticize. 그쵸? criticize.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censure. 헷갈리면 안 돼요. censure. 비난하다는 뜻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다른 단어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censure. 비난하다. censure. 비난하다.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배웠던 거 좀 있어요. 비난하다. D로 시작하는 거. D로 시작하는 거. 자, 발표하는 것은 announce. 그쵸? 말했던 것을 뒤로 걷어들이면서 포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renounce.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상대방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말한다. 그래서 denounce. 그쵸? denounce 했었죠? 그래서 비난하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C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condemn 해서 비난하다. 비난하다는 뜻으로 condemn 꼭 기억해 주시고, censure, condemn, denounce, denounce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비난을 할 때는 칭찬은 보통 앞에서 해요. 보통 칭찬은 앞에서 하고 비난은 보통 뒤에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하는 잘못된 얘기다 그래서 우리가 뒷담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뒷담화. 그래서 참고로 얘는 안 적어도 돼요. 안 적어도 되는데, 그래서 수능에 나오지는 않는데 되게 쉬운 단어가 요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비난할 때는 보통 뒤에서 그 사람을 씹는다. 바이트가 물어뜯다 씹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나 우리나 언어는 다르지만 생각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뒤에서 물어뜯는다 해서 backbite가 험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don't backbite 이렇게 쓰면 험담하지 마. 흔히 말하는 뒤에서 호박씨 까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고, 그래서 자, 비난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뒤에서 이야기를 한다. 기본적으로 뒤에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요렇게 reproach 적으세요. 뒤에서 이야기를 한다. reproach. 뒤에서 이야기를 한다. reproach. 뒤에서 이야기를 한다. rebuke. 뒤에서 이야기를 한다. 뒤에서 비난한다. 됐어요? 뒤에서 이야기를 한다. 그쵸? 누군가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고 비난할 때, 야, 뒤로 나와봐. 이런 얘기 하죠. 야, 뒤로 나와봐. 뒤로 나와보라고. 쫄렸냐?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 봐도 이제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뒤쪽으로 끄집어내서 뭐라고 얘기한다.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한다. 그게 바로 이제 비난하다는 뜻이 한다. 요렇게만 같이 기억해 주세요. 같이 기억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 오늘의 하이라이트. adore, adorn. 같이 묶어서 별표. adore하고 adorn 같이 묶어서 별표.
어도 같은 경우는 옆에 보니까 존경하다, 사모하다, 뭐 매우 좋아하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존경하다에 밑줄 그어주세요. 존경하다. 그러니까 약간 사랑하는 느낌을 가지고 존경하는 거, 흠모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얘하고 이제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모양도 좀 비슷하고 그래서 일단 얘는 이제 존경하다 이제 그 뜻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도는 이제 그 옆에 있는 것처럼 꾸미다, 장식하다 이제 그 뜻이죠. 이렇게 되는 건데 존경한다는 요렇게 딱 밑줄 그어보세요. 위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존경하다는 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단어의 앞이나 뒤에 좀 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reproach라든가 rebuke는 그냥 뒤로 가서 뭔가 얘기를 한다 그 느낌의 비난하다는 뜻이 되는 거고, 존경한다라는 것은 다시의 느낌을 잘 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있죠. respect, 그쵸? respect. 그리고 여기서 spec은 보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 적이 있어요. spec 보다라는 뜻. 그래서 보는 사람, 관객을 spectator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볼만하다 어떤 장면이 그때 spectacular하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그래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본다. 저 사람 다시 보게 됐어. 존경하다. 존경하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존경하다 하면 또 요렇게 admire. 그래서 admire는 감탄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감탄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장점을 생각하면서 존경해 주는 것. 됐죠? 존경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앞이나 뒤에 위가 있으면 존경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존경했으면 앞뒤에 위가 다 있어요. 앞뒤에 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revere. 얘를 꼭 기억해 주세요. 얘가 존경하다는 뜻으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요겁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요거 revere.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요렇게 하면 무슨 뜻일까요? irreverence. 적어볼까요? irreverence. 그러면 이제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여기 딱 들어가 있죠. 그죠? 중간에 revere가 들어가 있고, 얘가 붙으면 명사. 얘가 붙으면 명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IR이 딱 보이죠. 그쵸? R로 시작하는 단어는 IR을 붙여서 반대말 만듭니다. R로 시작하는 단어는 IR을 붙여서 반대말. 규칙적인 있죠. 규칙적인. regular. 불규칙적인. IR을 붙여서 irregular. 그쵸? R로 시작하는 단어는 IR을 붙여서 반대말. 그래서 reverence가 그러면 존경이 될 것이고, irreverence는 그러면 불경, 불손함 그 뜻이 되겠죠. 그쵸? 불경이라든가 불손.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이제 어돈으로 가겠습니다. 어돈으로 갈 건데 얘는 이제 되게 많이 있거든요. 되게 많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어돈이 있고요. 그 다음에 embellish가 있고 ornament도 있고요. ornament도 있고 garnish, 데크가 동사로 쓰일 때 적어볼까요? decorate까지. 되게 분위기가 진지하네요, 오늘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온 거죠. 월요일이라서. 그쵸? 원래 이쯤 가면 되게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지금 그 몇 년 동안 오피스 수업을 하면서 오늘이 가장 진지한 수업이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원래 이쯤에서 살짝 분위기가 좋아졌다가 이쪽 가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늘 사실은 이걸 하려고 왔어요. 이걸 하려고 왔고, 이걸 하기 위해서 앞에 그 약간 지루하고 힘든 부분들을 다 이겨내면서 여기서 빵 터트려야 되겠다.
그 계획을 가지고 내가 딱 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이것을 시작하고 마무리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거 상당히 걱정되고 불안하다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촬영이 되고 있잖아요. 촬영이 되고 있어서 뭐 이것도 촬영되고 이제 저것도 촬영되고 막 그렇게 되는데 이 촬영하는 거 이제 집사람이 편집을 하거든요. 집사람이 편집을 하면서 오늘 왜 수업만 했어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못 웃길 거면 처음부터 시도도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하는데 자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들어보면 마지막에 여러분 스타일에 맞는 게 한두 개가 걸릴 수도 있어요. 걸릴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종강하고 나서 가장 그 많이 듣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용기 내세요 선생님 개그는 제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쪽지를 남겨온 친구들도 몇 명 있고 막 그랬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자 이게 참 모르겠어요. 이제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어근으로 따지면 장식하다는 뜻이거든요. 어근으로 따지면 장식하다는 뜻인데 자 이건 교육학에 있는 거예요. 진짜 교육학에 있는 거고 나름의 어떤 그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실전에 적용한 약간 그런 건데 스토리를 알면 단어가 머릿속에 쉽게 들어옵니다. 스토리를 알면 단어가 머릿속에 쉽게 들어온다. 저번에 했던 거 생각나는 거 있어요? 싫어하다. 그렇죠? 싫어하다 우리가 할 때 뭐가 있었나요? 싫어하다. 뭐 dislike, hate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detest 생각나시죠? 그렇죠? upper 생각납니까? upper, A-B-H-O-R 해서 upper 싫어하다. 그 다음에 또 싫어하는 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밤을 주면서 위로하네? 싫어하다? 밤이네? 이거 쓰잖아요. 그쵸? 자, 그런 것처럼 얘도 이제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비슷하게 가는 건데 자, 일단 그 장식을 하려면 돈이 든다. 벌써 쉽지 않네? 자, 장식을 하거나 꾸미려면 돈이 든다. 자, 스토리는 바로 뭐냐면 근데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나 2학년 때 그때 학기 초에 이렇게 환경 미화 같은 거 뭐 그런 거 아직도 하나요? 교실 뭐 꾸미고 장식하고 뭐 그런 거 해요? 이제 안 합니까? 그래요? 왜 안 하냐? 자, 우리 때는 했어요, 참고로. 우리 때는 했는데 그래서 자, 학기 초에 스토리를 생각해 봅시다. 옛날 얘기를 생각해 주세요. 학기 초에 이제 반을 꾸밉니다. 반에 이제 게시판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만들고 이런 걸 꾸미는데, 그때 이제 담임선생님이 이제 돈을 딱 주면서 반장한테, 자, 이 돈을 가지고 물건을 좀 사서 반을 좀 꾸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반장이 적절하게 이제 구입을 해서 저런 것도 딱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자스터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딱 반을 꾸몄어요. 반을 꾸몄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선생님 이렇게 해봤는데 선생님 어떠신가요? 라고 선생님한테 이제 검사 맡으러 갔어요.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딱 이렇게 교실에 와서 딱 하는 얘기가, 돈 들여 장식했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쵸?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담임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장식의 꽃은 배를 다는 거였어요. 잘 들어봐요. 자, 나름 이제 열심히 연구했다. 자, 배를 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야, 벨이 없네? 앞이나 뒤에 배를 달아야지. 그게 장식의 꽃인데, 반장 얼른 가서 벨 사와. 그래가지고 반장이 앞쪽에 배를 딱 달았어요.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딱 보면서, 벨리쉬. 벨리쉬. 그리고 배를 딱 달아놓으니까 오냐. 멀리에서도 잘 보인다. 오냐먼트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벨 달아쉬. 멀리에서 잘 보인다. 오냐먼트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약간 부족한 사항들도 있어서 이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이제 막 이제 반장이 반을 꾸미고 있는데 근데 저 뒤쪽에서 한 두어 명이 그냥 가는 거예요. 담임선생님이 앞에서 딱 지켜보고 있는데 얘네들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야. 장식도 안 하고. 야 반장! 쟤네들은 왜 장식도 안 하고 가니쉬 해가지고 딱! 쟤네들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장식하다. 이거 재밌는데 진짜 이거 진짜 어떡하냐 이거 진짜 집에 가면서 상당히 우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작년까지 여기서 엄청나게 먹혀가지고요. 그래서 라브에서 이거 보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라브에서 빵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 학생지도 선생님한테 이렇게 지적받고 혼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막 갑자기 이렇게 팍 터져가지고 이렇게 뭐냐 알고 보니까 이제 안에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같이 들어보고 이제 뭐 어이없다 그러고 아무튼. 자, 돈. 됐죠? 돈. 지금 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거 헷갈린다. 그쵸? 나중에 헷갈릴 때 그때 잘 봐야 돼요. 돈 들여 장식했네. 벨다르시. 벨다르시. 오냐. 멀리에서 잘 보인다. 오냐먼트. 가니시. 땡. 쟤네들 데리고 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장식하라. 자, 그리고 참고로 얘 있잖아요. 얘는 동사로 쓰일 때 그래요. 동사로 쓰일 때 이런 거고 명사로 쓰이면 가판이라는 뜻이에요. 가판. 그 배에 있는 가판 있죠.
그러니까 동사를 쓸 때 그렇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정석을 먼저 말씀드리면 embellish에서 벨 보이죠? 벨. 그쵸? 벨. 예쁘다라는 뜻이에요. 어근으로 따지면. 그래서 그 여자 이름 중에 벨이라는 이름이 되게 많죠. 벨도 있고 그 다음에 트와일라이트 보셨나요? 트와일라이트의 여자 주인공 이름이 벨라죠. 벨라. 벨라가 저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벨라. 아, 그럼 벨라가 그러면 벨라라고 하니까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좀 그렇네요. 그죠? Hi 벨라 이렇게 하면 안녕 이쁜이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름은 영어로 하면 되게 있어 보이는데 우리말로 하면 Hi 벨라 안녕 이쁜이 Hello 벨라 안녕 이쁜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아무튼 예쁘게 하다 이제 그 뜻을 이제 같이 이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렇게 지금 어두워하고 그 다음에 어두운까지 같이 꼭 기억을 좀 해두세요. 자, 그래서 밑에 어도어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어도어에서 마음속 깊이 존경하다, 그 다음에 매우 좋아하다. 그래서 밑에 보면 adore one's parents, adore going to the movies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adoration 하면 존경, 사모, 예배, 숭배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래서요 약간 adore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다 그런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배우세요. adorable.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adorable이 그래서 이렇게 lovely 사랑스러운 약간 어떤 경우냐면 그 베이비 있죠 베이비 어린아이라든가 그 약간 그 강아지라든가 그 다음에 새끼 고양이 걔네들을 봤을 때 드는 느낌 그래서 adorable 그게 바로 이제 사랑스러운 이렇게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랑스러워요 adorable 같이 알아두시고 자 밑에 adorn 보이시죠? adorn은 꾸미다 장식하다 뭐 그런 뜻으로 add beauty to 뭐뭐의 아름다움을 더하다 그리고 decorate 장식하다라는 뜻으로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이 어던먼트가 장식품이라는 뜻이란다.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27페이지에 지금 adorn 여기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또 테스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한번 쭉 힘들더라도 다 같이 살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어휘 수업이잖아요. 그렇죠? 기운 내서 잘 적고 잘 필기 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지금 보면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조금씩 이렇게 살펴보면 필기도 잘했고 많이 외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만큼 꼭 그 좋은 성적으로 이어질 테니까 기운 내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도 좀 더 힘차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